29번 볼게요. 문학은 하고 지금 is가 동사, testament가 보어인데 이 testament는 사실 proof라는 증거를 얘기하고요. in its essence는 본질적으로란 뜻으로 지금 문장에서 중간에 삽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삽입된 거니까 문학이란 건 본질적으로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에 지속하는 힘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문학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증거야. 그래서 이 문학이 다시 이수로 오는 거고, 이 문학은 초월해. 이 transcendence가 surpasses랑 똑같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리고 이 부분은 분사 구문이니까 and 이때 it은 똑같이 literature이고 그리고 이 문학이 연결시켜줘 우리를 our walks of life가 계층이거든요. 각 계층. 각기각층을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직업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 각계각층으로부터의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우리랑 연결해줘. 뭐가? 이 문학이. 그 문학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고 우리한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보여줘. 이런 얘기지. 뭘 가로질러서? 세기들과 문화들, 그러니까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이 어떤 세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든 이 사람들의 감정이든 생각이든 어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 문학이란 게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한국에 살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과거 조선 시대든 아니면 뭐 서양 유럽이든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걸 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으면 그 먼 옛날에 이 영국의 귀족들의 삶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시대의 사랑 이야기를 읽을 수 있으면서 비극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문화와 세기를 가로질러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우리랑 연관지어준다 뭐가? 이 문학이. 자, 그 다음에 despite는 전치사다 보니까 얘는 in spite랑 바꿀 수 있는데 뒤에 오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though나 although 같은 접속사는 못 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디어의 환경과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명사구니까 전체 쓴 거고 미디어는 우리가 지금 이제 책을 읽을 때 굳이 꼭 책으로 종이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읽고 핸드폰으로도 심지어 어플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미디어의 계속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기술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라는 건 유지해 왔어요. 이 문학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유지해 왔어. 뭐로써? 이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예술의 형태로서 전체로 쓴 거야. 로서.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예술의 형태로서 타당성과 중요성을 유지해 왔어. 이 문학이. 문학의 지속하는 힘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주어. 이 문학의 능력이래.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투부정사가 형용사정법으로 수식하면서 capture과 convey 둘 다 이 ability 꾸미는 거죠. 그러면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이 문학의 지속하는 힘의 힘이 뭐 때문이다? 이 인간의 경험에 대한 복잡성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호로 쓰인 거지. 얘가 전체 주어, 동사 보호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학이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인간 삶에 있어서 복잡성을 전달도 해주고, 이 인간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서로가 인내도 하고 이해도 하면서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문학작품 속에서 녹여내는 거죠. 그걸 전달해주고 담아내기도 해주니까 이 능력 때문에 문학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쓰여진 단어를 통해서 쓰여진 거니까 written이 왔어. 저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독특한 능력이냐면 탐구할 능력이라서 얘도 형용사용법이고요. 뭘 탐구하냐면 인간 감정의 그 깊이와 그 다음에 관계들의 미묘함. 그 다음에 이때 뉘앙스 같은 경우는 이 미묘한 차이 같은 거니까 subtleties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 정신의 도전들과 승리들. 를 탐구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져요. 왜냐면 책 속에서 이 저자가 인간 감정을 엄청 깊게 묘사하고 그 관계들에서 무조건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인간관계들.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큰 차이를 이뤄내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고 인간의 정신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학이란 건 우리라는 목적어로 하여금 여기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 allow 때문에 온 거고 요 to see랑 to emphasize가 병렬이죠. 그럼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반영된 것으로 보도록 허용해준다. 이 지각동사의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니까 이 목적어가 당하는 거라서 과거분사 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 한 책의 페이지를 속에서 반영된 우리 스스로를 보도록 해주고 이 인간의 조건에 더 깊은 이해를 얻도록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병렬이네요. 그럼 다시 문학은 한 책의 페이지 속에서 반영된 우리 스스로를 보도록 해주면서 우리 스스로와는 다른 캐릭터들과 공감하게도 해주고 인간 조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도 해준다. 그래서 문학이 독자한테 주는 세 가지 효용을 나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allow의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다 나열되어 있어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전체적으로 문학의 영속적인 힘과 가치를 설명한 글이라서 영속적이니까 계속 오래 지속되는 힘과 가치를 설명한 글이니까 처음에는 문학이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증거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 문학이란 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트랜스cendence해서 연결해준다. 서로 우리가를 과거에도 연결해주고 다른 세대로도 연결해주면서 다른 문화로도 연결해준다. 했고 현재 이제 계속 변화하는 미디어 속에서도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 이유는 인간의 뭐를 포착하기 때문에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하기 때문이고 결론은 타인 공간과 자아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요렇게 나타낸 거라서 요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과거의 생각도 이해하게 해주고 문학이 기술이 바뀌었어도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발달해서도 문학 작품이라는 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서로가 공감을 하고 깊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자아 성찰의 도구가 되기도 하다. 요 내용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어요?